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지난 20일은 제38회 장애인의 날로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는데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어울리기 위한 축제와 서울시 복지상 시상식도 열렸습니다.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열린 축제에 하세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8일 세택 삼전시관에서 서울시와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가 함께 서울 누리축제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열렸으며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5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제가 이 장애인이라는 말을 영어로 differently abled, 그러니까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아름다운 말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장애인들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진 것이죠.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서울시 복지상 수상도 진행됐습니다. 서울시 복지상은 장애인 당사자 분야와 지원자 분야 두 가지로 나뉘어 총 6명이 선정됐습니다. 연계 행사로는 사회통합존, 재활존, 문화존 등 3가지 주제로 35개의 부스가 구성돼 참여자들의 관심도를 높였습니다. 서울시와 함께 주최한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황재현 회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복지 증진에 있어 장애단체 중 선구자적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지체장애인협회는 어느 장애인 선두에 서서 선구자적 역할을 하면서 서울시의 장애인 복지 정책을 위해서 제1선에서 앞장서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지난 17일에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을 기념하는 장애인 인권 현안 공동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관광과 문화 분야에 있어 다양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분야 모두 접근성에 있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문화 분야에서는 접근성 강화를 위한 통합 정보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관광 분야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숙박시설 미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올해도 4.20 공투잔해 투쟁이 계속됐습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지역사회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 등 공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하세인 기자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4월 19일. 당사자들이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외치며 타고 있던 휠체어에서 내려왔습니다. 절박하다 하는데 얼마나 이 절박한 심정이 아직 국가나 이런 대통령이나 장관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장애인들의 퍼포먼스가 아니거든요. 저희의 절박한 목소리자, 몸짓이다. 이들의 목소리는 다음 날인 20일에도 계속됐습니다. 청와대와 가까운 효자 치안센터에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까지 대행진이 시작됐습니다. 한때 경찰과 마찰을 빚었지만 이들의 외침은 계속됐습니다.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가 우리 사회의 척도라고 한다면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사회의 수준을 어느 정도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편 마로니에 공원 도착 후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의 날이 군부 정권의 동정과 시해에 의해 만들어진 날이라며 혐오와 분리 배제는 여전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설에 있는 상황이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장애인 정책 목표인 완전한 사회 참여와 통합을 위해 장애계 3대 적폐인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인 거주시설 철폐를 촉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여의도 63빌딩에서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정숙 여사와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시설 위주 정책이 아닌 모두가 어우러지는 환경과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동행으로 행복한 삶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렸으며 김정숙 여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2018 동계 패럴림픽 대회 금메달리스트인 신의연 선수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재작년 겨울 우리는 물건이 아니다 라며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를 요구하시던 어느 장애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약속했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장애인 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장애 등급제 폐지와 지역사회 안전 정착을 위한 5대 분야 70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종합계획에는 그동안 장애의 수건이었던 장애 등급제 폐지가 포함되었으며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안전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탈시설 지원 대책, 복지 건강, 교육 문화, 경제적 자립, 사회 참여, 권익 정직 등 5대 분야 70개 과제를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유공자 포상도 이어졌습니다. 국민 훈장, 국민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올해의 장애인상 등 현장에선 총 16명이 수상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조건혁입니다. 지난 24일 도봉구에선 제25회 전국 내성마비인 축구대회가 열렸습니다. 전국 내성마비인 축구대회는 올해로 25회째를 맞이했으며 보건복지부, 본죽, 본사랑, 종합엔터테인먼트그룹, 코엔 등의 후원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총 9개 팀 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방송인 현영과 개그맨 장동민이 시축에 참여해 열기를 더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으로 최경숙 원장이 취임했습니다. 부산 여성장애인연대 대표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한 최경숙 신임 원장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첫 여성원장이 됐습니다. 최 신임 원장은 장애인개발원의 여러 문제를 생각하면 책임감과 사명감이 무겁다며 앞으로 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정책 개발 연구와 공적 서비스 전달 체계 기능을 중점적으로 적극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충청남도 계룡시에서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충청남도 계룡시민체육관에서 지난 20일 충청남도 지체장애인협회가 주최하는 제38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 모범 장애인상 표창, 감사패 전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세종시와 대전시에서는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과 공연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세종시 장애인연합회는 지난 20일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종시민체육관에서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과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 장애인과 봉사자들이 함께한 어울림 마당 등 각종 체험 코스를 마련해 축제 분위기를 이루었습니다. 대전에서도 자치구마다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18일 대전 대덕구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지체장애인 700여 명과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이 함께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행사가 많은 곳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전라남도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행사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장애인 복지 유공자와 자원봉사자들에게 표창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오보라 기자입니다. 38번째 맞이하는 장애인의 날을 위해 여수시 등 전라남도 22개 시군이 장애인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화합의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이 지역의 많은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했으며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복지 유공자와 자원봉사자들에게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여수시와 광양시에서는 난타와 힐링뮤직단의 초청 공연, 시립합창단 공연과 장애인들로 구성된 풍물패, 색소폰 연주가 진행됐습니다. 순천시와 고흥군에서는 지역가수 공연과 청소년들의 댄스 등이 선보여 참석자들의 흥겨움을 더했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마당, 장기자랑 등 푸짐한 행사도 함께 마련돼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광양시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11대의 버스를 지원해 12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행사 참여자들의 수송을 도왔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었던 이번 행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 장벽을 넘어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오보라입니다. 여수하면 밤바다를 떠올리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여수에서는 버스킹을 통해 여수 밤바다의 분위기를 더 낭만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젊음과 여유, 풍성, 화려, 개성 등 5가지 테마로 볼거리를 더했다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허가은 기자가 전합니다. 여수의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떠오른 여수 밤바다 낭만 버스킹에 6개월 대장정에 막이 올랐습니다. 여수 밤바다의 향취가 느껴지는 낭만 버스킹 공연은 올해 10월 21일까지 매주 금, 토, 일 오후 7시에서 10시까지 종포해양공원 5곳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는 공연 장소 5곳에서 젊음, 여유, 풍성, 화려, 개성이라는 5가지 테마를 입혀 볼거리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여수시 이순신 광장에서 열린 개막식에서는 빈브라더스, 고민석, 신촌 타이거즈 등 5개 팀이 축하 공연으로 열기를 더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름방학 기간에 개최될 국제 버스킹 페스티벌은 8월 3일에서 5일까지 열리며 국내외 버스커들은 종포해양공원과 이순신 광장에서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여수의 매력이 듬뿍 담긴 버스킹 축제를 통해 올해도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여수 밤바다의 낭만을 만끽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허가은입니다. 여수에서는 여수 시민을 위한 채용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채용 가점제에 동참하는 기업이 3곳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주철현 여수시장과 김영준 하나케미컬 여수공장장은 채용 가점제 협약서에 서명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협력키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GS칼텍스, 남해화학에 이은 3번째로 하나케미칼은 두 기업처럼 합리적인 수준의 가점 제도를 수립해 많은 지역 인재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 제도가 여수 산단 입주기업 전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산단 내 기반시설 개선 정비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데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고흥군은 관광지 소개와 홍보를 위한 온라인 크리에이터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고흥군은 직접 고흥의 관광지를 경험하고 온라인에서 홍보할 제1기 고흥 관광 크리에이터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올해 3월부터 전국에서 신청한 인원 중 선정된 20여 명은 올해 말까지 활동하며 매월 고흥에 꼭 가봐야 할 관광지와 먹거리 등을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충북대에서는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성에 대한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한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내부가 훤히 드러난 버스에서 보이는 라디오도 진행됐다는데요. 이재영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원 일원에서 충북대 장애지원센터, 대전 시청자 미디어센터, 총학생회가 공동 주관한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인 함께 놀자 공유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장애 학생을 비롯해 충북대 학생, 관계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성에 대한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미디어를 통해 장애 학생들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 전에 대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고자 충북대학교 장애지원센터와 그리고 대전 시청자 미디어센터, 충북대학교 공감학생회가 함께 장애 인식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자리로 마련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은 미디어 제작 교육, 보이는 라디오 방송,
방송체험을 비롯해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전시, 점자책 시연, 자동문자 통역 프로그램인 소보루 시연, 속기 서비스 등의 체험 부스를 함께 실시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점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주변에 점자를 많이 볼 수 있어서 이제 자기 이름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와 이제 다른 문구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장애 학생들이 소통하고 미디어 분야에 대해서 접근하기 쉽도록 기술 학대 및 장애로 인한 환경적 한계를 도울 수 있도록 활용되길 바라봅니다. 복지TV 뉴스 이재현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장애인 한 명이 1년간 치료를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일반인보다 3.3배 많은 439만 원가량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은 장애인 등록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자료를 연계해 22일 등록 장애인의 의료 이용, 진료비 등 건강 통계를 이같이 산출했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002년 이후 증가세를 보여 2015년 438만 9천 원까지 올랐고 전체 인구 1인당 연평균 진료비 132만 6천 원보다 3.3배 높았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들이 보험 가입을 할 때 장애 여부를 알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장애인이 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 장애 사실을 알리는 의무를 올 상반기 안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도 금지하고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대책에 보험료 차별 금지 조항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일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어울림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총 2부로 진행된 이날 콘서트는 1부에선 웨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소프라노 김선희, 테너 이원영 등이 출연해 무대를 빛냈고 2부에선 뮤지컬 배우 남경주가 출연해 공연을 했습니다. 전라남도 의사회 의료봉사단은 15일 의료시설이 취약한 다암면을 찾아가 주민 150여 명에게 의료봉사를 실시했습니다. 피부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 다양한 의료봉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생활 법률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도 해줘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밖의 소식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지났습니다. 4월 20일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고도 하죠. 그만큼 아직 한국 사회에는 풀어야 할 장애계 현안이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일회성 행사나 장애인의 날에만 외치는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공약을 이행하길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